원장님께서는 이제 재정 안정론자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조정 안정에 강한 것 같고 1차적으로 그거 플러스 소득 안정은 다른 방법을 하자. 저도 이제 경제학자지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뭐 작성하고 이제 발표할 논문은 국민연금제도 계획의 정치경제학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곧 발표를 합니다. 제가 아마 생각해봐도 저도 뭐 재정학회나 이제 경제학 관련 학회 나가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논문들이 사실 현실에 적용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산과 이론에 의해서만 사회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착적인 해법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걸 한 발짝이라도 이제 내디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1988년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법정 보험료율을 9%로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법에. 그 이후로 이제 1998년에 이제 369%까지 부담했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0몇 년이 흘렀잖아요. 20몇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9% 딱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5년마다 재정 재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이제 인구 사회 구조가 바뀝니까? 특히 고령화, 그러니까 보험료를 꾸준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험료율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20몇 년간 9%로 딱 고정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계획은 사실 9%의 족쇄로부터 조금 이렇게 벗어나가지고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올리는 게 하나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큰 그림이다. 조금 올려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소득보증론자들이 현재 40%의 소득 대체율을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 안 하면은 보험료율 인상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인 당위성에 대한 대결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지금 현재로서는 감정의 골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진보와 보수 양진영 간의 계획 방안을 두고 이미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다. 소득 뭐 이렇게 대체율을 뭐 45%, 50% 이번에 연금제도 계산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40% 고정하려다가 그쪽에 사도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소득 대체율을 45%나 50%로 올리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그 정부도 40%를 딱 묶어 두는 거를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쪽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45%, 50% 대체율을 올리고 보험료율도 좀 올리는 방안,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발표했는데, 사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프게도 이게 이런 대안이라는 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안하고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대안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대안들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골라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빠져가지고 야,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연금 계획 참 힘들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서로 좀 주장하고 있는 걸 좀 교환해서 좀 구조개혁을 한번 해보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보수개혁의 한계가 뭐냐면은, 국민연금제도에 이제 소득 대체율을 40% 고정하고 보험료율만 올린다 하더라도 그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노인들만 누리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제도에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하고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은 기초연금을 반대했어요. 진보 진영에서.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찬성하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제도라는 것은 전 국민들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억을 하십니다. 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요.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은퇴하면은 다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를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럼 맞죠, 전국민연금제도. 그런데 지금은 전국민연금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두고 보수 개혁만 해가지고는 계속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주장은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기여연금이잖아요. 기초연금 제도를 강화하자. 이거는 뭐 IMF나 세계은행이나 뭐 OECD 다 이렇게 권고한 거 아닙니까? 기초연금 제도를 일정으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노인이라도 노후에 은퇴하면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낸 만큼의 이제 보험료 낸 만큼의 연금을 받아가는 소득 비례 연금을 넣고, 그다음에 근로자들은 이제 퇴직금을 의무화해서 퇴직연금을 받고,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사람은 IRP라고 이제 개인연금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더 엮고해서 노후의 소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구조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지금 보수 진영이 사실은 한나라당 때 이제 기초연금제도 뭐 이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제도 기획단에서. 근데 그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연금 개혁할 때도 보수는 기초연금 하자하고 진보는 기초연금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구도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이 국힘당으로 바뀌었잖아요. 국힘당은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지금은 보수 경제학자들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반대해요. 왜? 조세 재원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니까 기초연금을 반대하니까 한나라당이 이제 국힘당이 기초연금에 의해서 조세 재원이 부담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그거 좀 수용하자, 기초연금.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는 기초연금 오히려 찬양한다고요. 기초연금이 박근혜 정부 때 20만 원 됐고, 그죠?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 30만 원 됐고, 40만 원까지 왔죠. 윤석열 정부 40만 원 이제 공약했고, 20, 30, 40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 선거에 50만 원 올라갈까요? 60만 원 올라갈까요? 이거 참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이렇게 선거의 포퓰리즘에 이용해서 30, 40, 50, 60 계속 올릴 게 아니고 기초연금 제도를 만들자. 선진국처럼. 선진국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상당한 나라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조계획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예요, 지금. 그 제도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기초연금을 깔고, 그다음 소득비례연금. 그러니까 이제 기초연금 뭐 대체율을 제가 제안하는 건 한 20%이고요. 소득비례연금은 한 30%. 소득비례, 지금 국민연금이 40%잖아요. 소득비례 30%라면 기초연금 20%하고 소득비례연금 30% 하면 50%가 되잖아요. 그럼 진보에서 주장하는 50%가 되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 그러면은 진보도, 좋다. 기초연금, 그래. 한 53만 원인가 될 겁니다. 지금 계산하면.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 50%니까 서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50%하고 맞지 않냐. 보수에서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기초연금은 조세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감수할게. 그렇게 하고 퇴직연금은 지금 다 일시금으로 다 받아가는 행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이제 연금으로 좀 전환해서 조금 더 보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자는 게 이제 제가 뭐 제안한 골자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뭐 대체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저는 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이제 그런 결론을 간 배경은 현재의 제도를 가지고는 재정 안정도 안 되고 그다음에 소득 보장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표 5에다 제가 이제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고 이제 소득 비례 방식을 유지할 때 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제 요약을 드리면은 현제도라는 것이 급여 산식이죠. 급여 방법인데 그거 갖고는 특징이 뭐냐면 연금 수급자하고 기여자가 달라요.
달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가지고 좋죠.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이 소득 비례 방식은 자기가 낸 거에서 비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같다고 봐야 돼요. 이 기여자나, 수급자나. 그리고 현재 방식은 굉장히 복잡해. 내가 봐도 복잡해서 제가 이제 아까 했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거는 소위 A 플러스 B 평균 사회 평균 소득고고 자기 소득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수식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 비례 방식은 지금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빼니까 보험료로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리고 지금 최 원장께서 제작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도 같은 거는 옛날 독일어에서 이어가고 일본에서 하다가 우리가 그걸 베껴오고 그 나라 또 두 나라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대부분의 OECD 국가 그 나라뿐 아니라 대부분 OECD 국가는 소득 비례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 비례 방식을 주장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소득 비례 방식이라면은 재정 안정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낸 거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만 이제 소득 대체율도 이거 현 제도에서는 소득 대체율도 40%도 확보하기 어려워요. 보험료를 대폭 늘기 전에는 20% 이상 늘린다 이제. 근데 그게 계속 문제를 지연시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어차피 안 된다. 그런 얘기니까는 그 대신 소득 비례하면 자기가 낸 거 비율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해서 최저 40% 하자. 그 이상은 또 개별적으로 하자. 이라도 퇴직금 오든 뭐로든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제일 문제가 이제 소득 대시율은 소득 분배할 거 아니에요. 차세대 모든 부담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내에서는 소득 분배가 될지 현 세대 내에서 소득 분배가 될지 모르지만 차세대를 생각하면 완전히 역진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득 분배는 지금 최 원장께서 얘기하시든지 기초연금을 하든 또 다른 구조를 좀 재분배 장치를 하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갈등 얘기인데 현재 급여 가지고는 이 갈등이 끝나질 않아요. 이거는 계속 연장되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비례 방식으로 바꾸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비례 방식을 OECD 한 30몇 개국에서 29개국이 지금 소득 비례 방식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걸 안 하겠어요?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갈등 문제도 1차적으로 다른 보완만 따르면은 갈등 문제도 해결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 비례 방식을 하면 지금 우리가 소득 상한선이 550만원 이후는 더 이상 세금을 추가로 연금, 보험료액을 안 내요. 그러면 그거를 소득 상한선만 없애도 만약 그 소득 비례 방식에 약간 누진제를 도입하면은 상당히 또 재분배할 수 있는 재원도 확보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결국 또 하나는 지적할 것은 지금 아까 1057조 원인가 그런데 이게 다 어디였나 기금 고갈된다는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각각 미래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타먹겠다는 얘기거든. 그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부담해서 해라. 그건 아주 부도덕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허용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소득 비례 방식을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정부가 원래 2028년을 생각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느냐? 또 2038년부터 하느냐? 또 급여 이 연금 급여는 연령은 2038년부터 65세 되니까 그 어느 시기를 잡아갖고 그때 퇴직하는 사람들을부터 적용을 한다 이게. 그럼 이제 어차피 기금이 쌓여 있잖아요. 몇백조 쌓여 있고 1057조가 이제 앞으로 우리 기금이 지금 독일, 일본 다음에 많대요. 근데 이게 이 기금 많은 나라들 전부 다 옛날 적립 방식, 우리가 지금 적립 방식에 그걸 선택한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딴 나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재분배 쪽으로 쓰든 아니면 그 기금은 각자 기여한 만큼을 각자 그 계정에서 집어넣어주고 그에 따라서 소득비례 방식을 간다.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이 재분배 쪽으로 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최 원장하고 뭐 끝에 가서 다 일치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이 방법은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 방식 하든 또 하나는 미국이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소득 단계별로 급여하는 그 비율이 감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진제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급여를 가져가는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료에 보면은 OECD 국가에서 한 9개국이 소득 재분배 장치를 했대요. 그 소득 비례 방식이긴 하지만은 거기다 이제 재분배 장치를 했다 이거죠. 그 장치를 하자. 그것이 이제 그 페이지 2에 여기를 제시를 여기는 안 썼네 내가. 왜냐면 이거 너무 수십 개가 많다고 해서 누가 조언이 있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구조 소위 A 플러스 B라는 그 뭐하고 그 이유를 모르는 그 조항을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득비례 그 대체율인 소득비례가 비율을 이제 정하고 그러니까 40%가 되든 뭐 50%가 되든 정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그때 이제 기초연금을 하든 또는 재정에서 보충연금제도를 도입하든 그렇게 이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정부에서 뭐 이상 걸 안 하고 있으니까는 어떻게 이제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 연구자로서는 어느 길이 옳은 길이 있는가는 제시를 해줘야 돼요. 채택은 뭐 정치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다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우리의 이 주장은 길은 가야 된다는 얘기. 이 정치인들이 정치 이해 때문에 못하니 있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을 손에 가면은 모든 연구 결과물은 다 각색되고 미뤄지고 그래요. 내 오랜 동안 연구 경험을 보면 한 20-30년 뒤에 가도 좀 될까 말까 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최 원장께서 얘기하신 기초연금하고 그 다음에 뭐 소득비례연금을 하는. 근데 안 되면 이제 개인연금에서 퇴직연금도 갈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저희 소득비례 연금 구조를 급여 구조를 좀 누진제 방법을 이렇게 해서 5등급을 나눠서 평균해갖고 상위 2계층, 하위 2계층에서 약간 차이를 둬갖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해도 이제 이 밑에 사람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그때는 보충연금을 한다 이게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인데 이제 그걸 얼마큼 이제 받아들여질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이제 뭐 싸우자 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싸우니까 그거야 뭐 도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전문가로서 연구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200만 정도 되거든요. 2021년에 가입자가. 근데 거의 아마 취업자 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200만. 네, 취업자가 거의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들은 여기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연금제도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미디어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 연금 제도가 1960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사학연금이 이제 1973년에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 군인이 1960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연금 제도의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 교직은 대부분 퇴직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시금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시금을. 그 당시에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굉장히 이자율이 고금리였죠. 고금리였으니까 이 일시금 받아가지고 불리고 주택 사고 이렇게 하는데 다 쓰고 그랬거든요. 애들 결혼 자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시금 받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퇴직금 제도라는 게 근로기준법 1953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 적용 사업장이 이제 초기에 이제 큰 격부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퇴직금 제도는 대부분 다 이제 갖고 있어요. 퇴직금 제도인데 퇴직금 제도도 사실 이 용도라는 게 뭐 임금 후불설이니 뭐 이렇게 퇴직 후에 노후생활 안정이니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합니다. 물론 이제 퇴직금도 공무원 연금과 같이 초기에는 이 회사 옮길 때 퇴직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집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썼습니다. 이게 용도로 썼는데, 근데 퇴직금의 이제 이 용도 자체가 공무원 연금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제 퇴직금은 그 앞으로 직장을 옮기더라도 자기의 퇴직금 계좌가 계속 은퇴할 때까지 유지가 돼가지고 60세, 65세 은퇴할 때 자기가 그동안 불입한 퇴직금 계좌 개정해서 퇴직연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국민연금의 전철이 그래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연금만 제도만 가지고 뭐 노후 생활에 안정이 되니 안 되니 쭉 자고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퇴직금 제도를 왜 하려고 하느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88년, 86년에 저희들이 이제 연금제도 구상할 때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의무적인 8.3% 거의 내는 거잖아요. 아, 이 제도 있는데 왜 국민연금제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연금제도 해. 왜 이거 놔놓고 따로 하느냐. 이런 전문가들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분들 바깥에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제도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조금 더 보태면은 국민연금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국민연금제도 외에 기초연금도 하려고 하고 퇴직금도 좀 하려고 해서 이렇게 다층적인 이제 이 노후생활 안정장치를 좀 만들어 보자. 그게 제가 한 말씀 더 붙이고. 저 재정논지에 내신 주자가 이제 그렇게 좀 넓게 해서 잡으셨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도 요 사회정책연구원에서도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거는 소득 안정만이 아니다. 그래서 노인의 서비스,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또 뭔가 지원해줘야 된다. 그걸 합했을 때 노인 생활 안정이 된다. 그래서 다 한 2주 내에는 우리가 노인 서비스 문제 갖고 다시 유튜브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소득비를 가는 거는 전 세계 추세나 뭐 우리 좀 최 원장께서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소득 안정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강화. 기초연금도 어쨌든 하등비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약간 뭐 차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 플러스 아까 이렇게 이 소득 비례 연금 급여 구조도 누진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뭐 나라가 잘 돼야죠. 뭐 이제 늙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하는 모험을 가졌습니다. 사학연금 그 가입자 수혜자인데 퇴직하고 나서 지금 사학연금 혜택을 좀 받고 있는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사학연금제도 없애버린다. 군인 뭐 공무원제도 없애가 이걸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학연금이 상당히 잘 운용되고 있고 또 혜택도 꽤 크다고 제가 보는데 그 연금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걸 통합하는 게 낫습니까? 별개로 이렇게 군인은 군인대로 뭐 공무원 공무원대로 저같이 사학연금은 교직원들 그대로 하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저는 관심도 많았고 뭐 답이 없으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통합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예. 그 사학군 아니고 공무원 군인 모두 일본이 그렇게 통합을 했고요. 예. 미국도 통합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얘기해도 의료보험이라는 게 이제 사립교직은 의료보험이 따로 있었고, 그때 공무원도 의료보험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통합을 했죠. 그죠?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했고, 다만 이제 사학이나 공무원 군인은 또 특수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국민연금하고 또 다르게.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제 통합을 하되, 부가적으로 이제 사학연금의 교직원의 이제 복리를 위해서 좀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추가적인 이제 그 직영연금을 이제 제도를 만들어 가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통합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 그 정혜생이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을. 결국 이제 보험료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 모든 국민들하고 뭐 똑같은 이제 저기 혜택을 받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학이나 이제 군인 공무원은 나름대로 이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적인 그런 형태의 연금을 더 받아요. 뭐 사학 공제라는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제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부가적인 연금을 더 좀 설계해가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말씀하신 게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 연금.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소득비례 연금을 통해서 어쨌든 그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럼 그 기초연금이라는 거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서 20, 30, 40, 50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럼 기초연금액은 그러면은 그 소득비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하위층하고 이렇게 뭘 맞춰야 이게 이 사람의 노후소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초연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받는 건가요? 지금처럼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10만 원씩 올라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걸 텐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요? 기초연금액을? 그 이미 그 기초연금 수준은 네. 그 과거에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시절에 네. 기초연금 제도를 제안하면서 이미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균등 부분하고 소득 비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균등 부분은 뭐냐면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은 연금을 받는 네, 거죠. 네, 네. 균등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균등 부분을 떼서 그렇죠. 기초연금으로 네. 받는다. 그걸 그대로 지금도 이제 국민연금이 40% 대체율로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균등 부분이 20%, 소득 비례 부분이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균등 부분 20%를 그대로 기초연금으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0% 수준이 얼마냐 그런 돈이 그러니까 평균 소득의 20%니까 네. 지금 평균 국민연금 그게 제가 대략 20%를 계산해 보니까 53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33만 원인가 받거든요. 지금 기초연금이 네. 풀로 받으면은 그러니까 43만 원이니까 한 52만 원, 3만 원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더 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득비례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 만약에 이제 최 원장님 부장에 의하면 소득비례 연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균등이 빠지는 이제 정말 비례가 되는 거고 그 균등이 기초로 가는 거고. 예, 비례연금은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네. 1,000조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네. 소득 비례 부분 대체율 30%를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초 부분은 조세로 하는 거니까 보험료하고 관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가 부담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네. 많아지고 이제 비례 부분은 1,000조에 이제 적립금하고 자기가 이제 낸 히스토리 1억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사실 가입자 입장에서 손해나는 거 없죠. 자기가 이제 원래 국민연금 제도에서 40% 약속 받았지만은 기초연금 20%를 주고 비례연금 네. 30% 50%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 동력이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연금개혁이라는 게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타협이라는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와 소득 비례라는 거는 사실 조금 다른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가입이라는 게 이제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 정도 돼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아, 네네. 그럼 기초 20%하고 소득 비례 30% 합하면은 50%가 되니까 네네. 진보의 주장을 만족시켜 주자는 거죠. 네네. 아, 이러면 50% 되는 거 아니냐. 오케이, 됐냐. 이렇게 네.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보수 쪽은 기초연금에 이제 조세 재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아, 그거는 이제 정부가 좀 상당히 곤혹스럽겠죠. 네. 하여튼 권력은 기초연금 플러스 소득비례. 이게 소득비례를 해치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